진해 웅동지구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논란입니다. 창원시와 민주당 시의원단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전국 시지역 최초로 대학생 전액 등록금 지원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평균 여름 휴가는 3.77일로 조사됐습니다. 학예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59.84%로 지난해 64.23%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창원시와 민주당 시의원단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창원시 책임을 강조한 자체감사 중간 결과 발표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창원의 책임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해 웅동 1지구입니다. 이곳에는 레저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36홀 골프장만 들어섰습니다. 호텔과 요트장 등 나머지 사업은 1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 주체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공동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창원시는 곧바로 자격 박탈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견된 참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시의 자체감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이 창원시라는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창원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는 감사 결과 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 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체 감사 중간 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시행자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공개 발표한 창원시의 편을 들어줄 리 없다는 겁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하게 잘못된 감사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이후에 본안 소송으로 가든 대체 사업자 지정으로 가든 어떤 절차를 밟든 간에 잘못된 감사를 인정을 해야 된다. 진해 웅동 1지구 개발을 놓고 집행부와 민주당 시의원단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창원시는 이번 주 안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요즘, 그러다 보니 일부 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 청년들의 유출로도 이어지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영시가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지원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통영시가 통영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죠. 규모도 꽤 될 텐데 이런 사업을 펴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통영시는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처럼 인구가 줄면서 앞으로는 지역 소멸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 감소가 급속한데요. 경남도가 내놓은 2040년 통영의 청년 인구만 봐도 도내 18개 시군 중 58% 정도 감소합니다. 현재 14,000여 명에서 7,000여 명으로 주는 것인데요. 때문에 여러 고심을 하다 지역 청년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미래 인재를 키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집중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정말 통영 출신 모든 학생에게 주냐는 것인데 맞습니까? 네, 통영 출신 대학생들에게 모두 주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올해는 대학교 4학년이 먼저 받고요. 내년에는 3, 4학년이, 2025년에는 2학년부터 4학년, 2026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받게 됩니다. 다만 통영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녔거나 전학을 오거나 간 경우 등록금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하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에는 차등을 두게 되고요. 이를 위해 이미 통영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끝낸 상태입니다. 네, 규모가 꽤 될 텐데 근거는 마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영의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 학생들은 4년간 누적해서 한 10,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누적 예산도 4년간 234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가 장학금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별, 지역별로 주는 기존 장학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이것보다 좀 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과 시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기금 운용을 위해 조례도 개정해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첫 지원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올해는 대학교 4학년이 대상이라고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0월에 신청받아 12월에 지급합니다. 전국에서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 하천군과 평창군, 양구군을 제외하면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통영이 최초인데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 인재 유출 방지가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통영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8년 전 자신의 아이를 묻었다는 친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뼈 조각 4개를 발견해 DNA 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크기 등으로 미뤄볼 때 영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부모에 의해 유기된 영아 시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영아 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는 1,069명. 이 가운데 130건은 종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소재 확인된 아동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고 소재 확인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혹시나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23건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영아 살해, 시신 유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인천 71건 등 수도권 지역이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1,000여 건 가운데 여전히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는 모두 782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아동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10일 전국의 어민들이 부산에 모여 시민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용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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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에서 1,000명 넘는 어민들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업계의 피해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직접 거리로 나온 겁니다. 우리 고기 잡아오는 거 방류하면 그대로 공동시장에다 놔놓고 방사능, 세슘, 삼중수소 모든 걸 검사해서 단 한 마리라도 이상물질이 발견되면 그 모든 고기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저희들은 배를 수도하겠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인데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억가도 많이 내렸고요. 그리고 작업을 많이 못해요. 오셔서 안 드시려 그래요. 특히 왜곡된 정보들이 불안 심리와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쟁만 벌일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도 지원 대책과 함께 정치인을 배제한 학계와 어민, 시민 참여 국민 공청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민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올해 3,500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어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경남도당은 10일 창원 한서빌딩 앞에서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야당을 괴담 조작 세력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책위가 민간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도당 위원장과 당원들은 릴레이 형식으로 단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금속노조가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제외한 모든 것이 폭등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파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의 탈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경남 지역 조합원 18,000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기업들의 평균 여름 휴가는 3.77일이며 기업 10곳 중 6곳이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연합회가 도내 5인 이상 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95.49%가 여름 휴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휴가 일수는 지난해 3.75일과 비슷한 3.77일로 100인 이상 회사는 4.06일, 100인 미만은 3.67일입니다. 또 올해 휴가비를 지급하는 도내 기업은 59.84%로 지난해 64.23%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통영 RC 세자트라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한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세자트라숲은 시설 여건과 차별성, 관광 연계성 등 다양하게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리아 부분과 이색적인 장소를 뜻하는 베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국제회의 명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선정되면 행사 유치와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김해시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해외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무역사절단은 홍태홍 시장을 단장으로 10일부터 5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지역 12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